자, 우리 두 번째 렉처 노트 2에서는 스트레인 개념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스트레인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말로는 변형률이라고 하고요. 이걸 하게 된 동기를 다시 한번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번 아까 이제 우리가 물체에 힘이 가해진다. 힘이 가해지면 당연히 힘이 있으면 이제 스트레스가 이렇게 인듀스가 될 거고요.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당연히 바디가 변형이 일어납니다. 디폼이 돼요. 디폼이 되기 때문에 디폼이 된다는 것은 길이가 변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볼륨이 변할 수 있고 쉐입이 변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네? 쉐입. 우리가 압력만 생각할 때는 쉐입의 변화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쉐입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어 스트레스 같은 거는 찌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거는 얘가 이렇게 리지드 바디로 움직였어요.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상태는 정적인 상태, 스태틱을 보는 거예요.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리지드 바디가 있으면 가속도가 붙어. 그러니까 지금 그걸 우리가 안 본다는 거지, 지금 당장에는. 일반적으로 다 봐야 돼. 이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움직일 거 아니야. 그걸 다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정적인 상태로 A에서 그냥 B로 딱 가 있는 상태. 오케이? 힘이 가해져 있으면은 힘을 가했다 빼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가해져 있는 상태. 그거를 지금 봅니다. 그래서 이 리지드 바디가 움직이면 스트레스가 움직일 때는 물론 약간 힘을 가해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그렇지? 스테디 스테이트, 스태틱 상태를 보기 때문에 움직이고 났어. 그 다음에 힘을 뺀 상태를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스트레스가 없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스트레인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런 그 변형을 매제하는 양, 변형을 매져. 이거는 뭐에 짝이냐면 결국에 스트레스에 짝이 되는데 얘 짝은 스트레스가 0이 아니라면 스트레인도 0이 아니어야 될 거고요. 스트레스가 0이라면 스트레인도 0이 돼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리지드 바디에 무관해야 된다. 스트레인 정의가.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제 들어가는 개념이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요 단계에 있어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당연하게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복잡한 지오메트리가 굉장히 복잡한 이런 뭐 휘어져 있거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개념을 체크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를 얻게 돼요. 실제로 아주 유명한 이쪽에서 역학 쪽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교수들도 초기에는 많이 틀렸어요. 근데 틀려갖고 논문을 다시 쓰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들, 이름 붙은 사람들인데 그만큼 이제 지오메트리가 복잡하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펀더멘탈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정의를 했을 때, 스트레인을 새로 정의를 했을 때 리지드 바디에 스트레인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스트레인의 종류를 보자. 아까 얘기한 대로 노멀 스트레인이 있겠죠. 노멀 스트레인, 노멀한 스트레인. 이거는 이제 뭐냐면 길이의 변화를 나타나는 거. 시어 스트레인은 찌그러지는 걸 변화를 나타나. 길이의 변화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길이의 변화는 L분의 델타 L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지. 자, 이건 이제 디멘션이 있어요, 모두.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인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는 이 시어링 스트레인에 의해서 발생이 될 텐데 시어링 스트레인이 걸어봐. 시어링 스트레인 같으면 찌그러지겠지, 그지? 이렇게 요런 사각형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시어를 걸어. 얘가 이렇게 식으로 찌그러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찌그러짐을 매제하는 게 필요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90도 이 안에 이제 90도 이 금을 매겨. 오케이? 미리 금을 매겨 놓는단 말이지. 가로 세로. 그래 놓고 각도가 얼마나 찌그러졌나 이렇게 요거를 보는 거지. 그래서 요 90도에서 90도야 이게 투 퍼펜디큘러 하는 90도에서 찌그러지는 각도를 시어 스트레인을 감마라고 감마라고 또는 감마라고 읽고요. 이 90도에서 안쪽으로 들어온 각도, 이 방향에 주의해서 watch out. 이게 포지티브예요. 이게 포지티브. 오케이? 그래야 이게 이쪽에는 이쪽으로 쓰고 이쪽으로 쓰면 이게 안 되지. 리지드 바디가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 방향을 잘 보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온 요 각도. 각도니까 이게 무차원이지, 그지? 물론 당연히 레디안으로 써야 되고, 레디안으로 써야 되겠죠?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멀 스트레인은 엡실론, 시어 스트레인은 갬마. 나중에는 얘도 엡실론으로 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일단 구분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호모지니어스한 아이소트로픽 머티리얼이라는 거는, 호모지니어스라는 거는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들어 있으면은 이거는 물질 속에 이런 게 있으면 인호모지니어스고요. 아이소트로픽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물체가 마크로하게 여기 A라는 게 물체가 있고 여기 B라는 게 들어 있고 C가 있고 D가 있으면은 이거를 전체 글로벌하게 보면 거동이 내가 힘을 일로 줄 때하고 일로 줄 때하고 거동이 다르겠지. 그런 거는 이제 N 아이소트로픽. 아이소트로픽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등방성이라는 뜻이에요. 등방성. 방향의 모든 방향의 거동이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얘를 이렇게 만약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잡아당길 때 1cm가 늘어났다면 이쪽으로 해도 1cm 다 똑같은 힘을 주면 똑같이 늘어난다는 게 아이소트로픽. N아이소트로픽은 뭐냐면 얘를 여기를 1kg를 걸었을 때 하고 이렇게 1kg를 걸었을 때 변형이 다 다르게 발생하는 거. 그거는 N아이소트로픽. 비등방성, 이방성이라고 그래요. 이방성. 이게 반대되는 개념은 이방성. 다르다. 다를 이자, 같을 등자. 방향에 대해서 성질이 같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우리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아이소트로픽을 볼 겁니다. 아이소트로픽이 아닌 대표적인 예가 복합제예요. 복합제가 그 뭐 테니스 라켓을 만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복합제, 비행기의 그 동체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거의 복합제로 쓰는데, 자, 그리고 자, 그래서 노멀 스트레스, 이런 아이소트로픽 물질에서는 노멀 스트레스가 걸리면은 이렇게 노멀이 걸리면 이렇게 시그마 이렇게 걸려봐요. 그러면 이게 랭스 체인지가 일어나지. 그 다음에 양쪽으로 동시에 걸면은 볼륨 체인지가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랭스 체인지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물질은 얘를 당기면요 반대쪽에서 일반적으로 줄어들어. 이해되지? 고무 당겨봐. 고무를 잡아 당기면 이쪽으로 줄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포아슨스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그건 다음 렉처에서 배울 텐데 일반적으로 줄여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길이 또는 면적, 볼륨이 체인지가 일어나는 현상, 그거하고 관련된 것이 이제 노멀 스트레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어를 가해주게 되면 형상이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그 형상이 찌그러지는데 아까처럼 얘기한 대로 요 각도가 이렇게 얼마가 돌아갔느냐 90도에서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형상의 찌그러짐이나 그 길이의 변화 또는 볼륨의 변화를 이 스트레인이라는 이런 그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인을 매스메디컬하게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기본적인 길이의 변화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각도의 변화는 요게 이제 shear strain, normal strain. 자, 그래서 이 차원에서 한번 해보죠. 그 수학적으로 이제 정의를 해봅시다. 수학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게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한 점에 수학적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물체가 뭐 변형을 받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힘이 이렇게 받고요. 힘이 받고. 그래서 안에가 이제 변형이 일어나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가 before, 여기가 after예요. 변형을 받아갖고 움직이기도 하고 뭐 찌그러지기도 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개념을 도입을 합시다. 자, 그래서 요 원점을 우리가 O라고 하고요. 이 네 점을 90도로 자른 거예요. 정사각형을. 직사각형. 정사각형 필요는 없고 각도가 그래야 이제 우리가 뭐를 하기가 좋다? shear strain을 하기가 좋다고. 그래서 여기 보통 어떤 말을 쓰냐면은 A를 요 초록색을 청색을 undeformed 변형 전에 undeformed. 그 다음에 이건 deformed 이런 말을 씁니다. before after를. 자, 그래서 지금 요 점이 O가 O'으로 갔고요. A가 A', B가 B'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피니테스말에서 이게 뭔가 이동이 일어났지.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변이라고 그러죠. 변위. displace 됐다. 이동이 됐다. 변이라고 그러는데 그 변이를 X방향 변이, Y방향 변이를 도입을 할 수 있어요. UV. 이거는 물론 이 XY 함수예요. 지금 우리가 2차원에서만 볼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잠정적으로 우리가 O점이 O'로 갔을 때 이동하는
그 변이를 우리가 U로 합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A점이라는 데는 어떤 점이냐면은 5점을 X라고 그러면 A점은 X 플러스 DX만큼 떨어져 있어. 응? 그럼 O가 A점은 X보다 DX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 A점이 움직인 그 X방향의 변이는 어떻게 돼요? 테일러 전개를 하면은 U 플러스 테일러 전개 du, dx, dx. 그죠? 하이오도 있지만 하이오도 무시하고. dx, 하이오도는 이제 델타 x의 제곱이니까. 여기 뭐 델타로 써도 되고 d로 써도 상관없고 어차피 리미트를 보낼 거니까 델타로 할까요? 델타 x 하는 게 조금 더 리그러스 하겠죠. 어차피 리미트로 보낼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질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점이 O''으로 간 거, 요거. 5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 이거를 우리가 V로 합시다. 됐어요? 5점이 올라갔어요. 자, 요게 지금 조금 헷갈릴 텐데, 요 A점이 A'으로 간 거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분명한 거는 V에다가 something 뭘 더해야 되지? 여기, 뭐를 더해야 돼요? dx가 있고, 델타 x가 있고, 그 앞에는 dv dx, 맞아요. dv dx. 같은 v인데 v가, 그지? x만큼 움직였을 때 얼마나 인크리멘트, 테일러 익스펜션. 응? 그 다음에 요점 어떻게 될까? 요점의 y방향 변이는 5점은 V라고 그랬어. 그럼 얘는 V 플러스 B점은 O에 비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5점하고 B점의 차이는 X는 똑같고 차이가 뭐만 있지? 델타 Y. 그러니까 여기는 dV dy의 델타 Y. 됐죠? 그 다음에 요점 요거 얘가 이렇게 간 것. B가 V 프라임 X방향으로 이동한 거. 그거는 기본적으로 U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차이는 DY만큼 있어. 그래서 이게 DU, DY, 델타 Y. 됐죠? 약간 헷갈리지만 됐습니까? 자, 이제 요런 이제 그 변이 필드를 우리가 이해했어요. 이 변이 필드로부터 결국에 우리가 스트레인을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를 알면 스트레인을 구할 수 있다. 자, 다음 장에서 이제 변이의 정의인데요. 여기다 내가 그 스몰 스트레인이라는 말을 좀 넣었어요. 그 노멀 스트레인은 여러분 있는 거하고 약간 색깔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뭐 같다고 보면 돼요. 노멀 스트레인은 뭐를 두 개를 할 수 있냐면 엡실론 XX, 엡실론 YY를 도입을 했어. 이거는 왜 XX를 하냐면은 이거는 시그마 XX에 대응한다는 의미로 얘는 시그마 YY에 대응한다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이제 도입을 했어.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 인덱스가 뭐고 두 번째 인덱스가 뭐고 말하기가 상당히 지금은 애매해. 그거는 스트레스는 괜찮았었는데 여기서는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런데 얘하고 일치하기 위해서 그거를 엡실론 XX, 엡실론 YY, 시그마 YY의 카운터파트가 되는 거를 엡실론 YY로 그냥 정의를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럼 엡실론 YY는 그 뭐로 정의하면 될까요? 리미트 OA가 0으로 갈 때 OA분의 O 프라임 A 프라임 마이너스 OA 이렇게 하면 되겠지. X방향의 길이. 그러니까 요 길이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엡실론 YY는 같은 방식으로 하면 리미트 O
b가 0으로 갈 때, OB가 0으로 간다는 거는 그 한 점으로 간다는 거야. 어? 델타 Y가 0으로 간다니까 5점으로 간다는 거야. 이거는 이제 같은 방식으로 O', B' 마이너스 OB의 O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hear strain은 우리가 아까 각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겜마 XY, 겜마 X. 우리가 이제 향후 왔다 갔다 쓸 텐데, 겜마 XY는 여기 있지만 2배의 엡실론 XY를 쓸 거예요. 이거 정의예요, 정의. 에? 내가 감매 X를 겜마를 도입을 했죠. 근데 겜마라고 했는데, 사실은 겜마는 뭐에서 발생이 되냐면, 시그마 XY에서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인덱스를 붙였고요. 이걸 쓰는 것도 편하지만, 때로는 그거에 반이 되는 엡실론 XY를 쓰는 것도 편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설명하기로 하고, 이거는 그냥 지금에서 뭐로 이해하면 되냐면 그냥 두 가지 기호를 우리가 마음대로 쓴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겜마 XY는 by definition에 의해서 우리 각도 변하기 때문에 리미트 OA가 0으로 가고 OB가 0으로 가고요. 각도에 AOB before는 이게 90도입니다. 이게 90도. 그 다음에 after 마이너스 각도의 A'에 O', B'. 이거는 두 개를 옮겨서 여기 있는 거를 이 각도 때문에 이렇게 옮겨서 겹쳐서 그린 거예요. 이해됐죠? 겹쳐서. O를 O'에 겹쳐서 그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리미트 이건 마찬가지고요. 이게 파이 오버 2죠. 마이너스 각도의 A', O', B'. 이거는 결국 우리가 필요한 거는 리미트 OA가 0, OB가 0으로 가는데 각도의 AOA' 플러스 각도의 BO, B'. 지금 O는 O하고 O'이 같아 지금 옮겨놨어요. 지금 옮겨놨다고 지금. 이렇게 각도를 재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이 포지티브 디렉션을 여러분 잘 알아요. 안쪽으로 들어와야 찍어지듯이 얘는 안쪽으로 두고 얘가 돌아버리면 똑같은 각도로 하면 리지드 바디가 돼버리지. 그래서 안 돼. 우리가 리지드 바디를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형상이 찌그러진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각도가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그 엡실론 XY가 엄밀하게 그 시그마 IJ하고 같이 잘 가는 텐사로 정의되는 스트레인이고요. 2분의 1, 겜마를 쓰면 2분의 1 차인데 그게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그게 좋은데 실제로 이제 수학적으로 아까 왜 이 2분의 1이 좀 트리키한 거냐면 우리가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완 코디네이트 다른 우리가 각도를 자르니까 코사인 코사인 제곱 코사인 사인 이런 게 있어야지 기억나요? 그런 트랜스폼을 나이스하게 꼭 같이 하려면 2분의 1이 있어야 돼. 2분의 1의 겜마 XY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추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보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OA를 0으로 갑니다. OA를 가르고 그리고 이제 리니어라이즈라는 거는 이제 역시 작다는 거지. 굉장히 작다는 거지. 그러니까 OA는 일단 OA는 지금 여기서 뭐예요?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 크기가 델타 X지. O', A'은 엄밀하게는 이 길이만으로 볼 때는 루트에 아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 요 길이에 요 길이 있죠. 여기. 예? 요게 지금 뭐냐면은 dv dx의 제곱 요게 되겠죠. 요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는 뭐냐면 델타 x의 델타 x 플러스 du dx의 델타 x 이렇게 되지 요거. 그래서 원래는 요거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될 거야. 엄밀하게는. 그렇지? 자, 근데 얘는 뭐하고 같아요? 리밋 들어가니까 얘는 루트에 델타 x의 한번 써볼까요?
얘는 루트에 델타 x 플러스 du dx의 제곱에 델타, 여기 델타 x가 빠졌네. 델타 x의 제곱에 dv dx의 제곱에 델타 x. 뭐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잘못됐어? dy. 어디가? 여기? 여기서? 빠지면 안 되지. 빠지면 안 되지. 원래 길이가 델타 x였잖아. 그리고 요만큼 늘어난 거 아니야. 델타 x가 있어야지. 요 길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됐어? 원래 길이가 델타 x였잖아. 그만큼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니까 원래 x에다가 요만큼 더해줘야지. 이해가 안 돼? 원래가 델타 x였잖아. 변형 후에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고 이런 경우 쉬워. u가 제로였다 봐. 그럼 장합하면 0이 되거든? 그치? u가 제로여도 변이가 없더라도 델타 x는 델타 x 남아있어야지. 잘 생각해보면 이해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요거를 델타 x로 묶어내면요. 루트에 1 플러스 du dx의 제곱에 dv dx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 계속 가면 델타 x의 안에를 전개하겠어요. 1 플러스 2분의 1의 du dx 플러스 du dx의 제곱에 dv dx의 제곱. 전체 2분의 1승. 됐어요? 근데 여기다 하이 오더지? 얘보다. 그러니까 다 날리고요. 그럼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루트 1 플러스 x가 스몰 x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개돼요? 이항 정리라고 그러던가? 여기 테일러 익스펜션은 뭐 1 플러스 2분의 1 x. 요거죠. first order하면. 여기 계산하면은,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1의 du dx의 여기가 2분의 1이 아니고 여기가 2였죠, 2. 예? 제곱이니까, 그지? 여기가 2분의 1이 아니고 제곱이니까 1 플러스 2의 du dx니까 여기 1 플러스 2분의 1의 2의 du dx. 그래서 1 플러스 du dx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쪽에서 여기에 대한 이게 워낙에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무시해도 돼. 스몰 같다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에. 그래서 그걸 무시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델타 x 그냥 x 방향이면 길이만 본다는 거예요. 델타 x 마이너스 델타 x. 오케이? 이해됐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쪽에 x 방향의 스트레치만 봐도 된다. 왜냐하면 여기 그림은 크게 그렸지만 실제로 굉장히 작은 양이거든. 우리가 스몰 스트레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리미트를 보내면 du dx가 된다. 이게. 그러니까 엡실론 xx는 du dx. 같은 식으로 하면 엡실론 yy,는 dv dy가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 각도 볼까요? 이 각도를 보면은 우리가 시어 스트레인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좀 지적을 하니까 조금 지울게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스몰 스트레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하나 그냥 제곱을 하나 똑같아.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쓴다는 거 일반적으로. 나중에 그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볼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예? 자, 갯마, 요 각도죠. 그러면 요 각도는 이 근사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아주 작은 각도를 얘기하는 거야. 뭐 20도, 30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굉장히 작은 각도, 0.00 뭐 0.001 라디안 뭐 이런 정도로 작은 걸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는 여기가 지금 뭐예요? 델타 x고 여기가 델타 y예요. 아까 여기가 dv dx dx 아까 여기서 했죠. 요만큼 요거 얘를 여기다 이렇게 옮겨서 딱 그리면은 이 델타 x 날라가고 dv dx 여기는 du dy dy 됐죠? 그 다음에 각도가 굉장히 작으면
얘는 뭐하고 같아? 탄젠트 x하고 같고 뭐 사인 x가 돼요. 그러니까 탄젠트 x 이걸 볼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 근사적으로 탄젠트로 본다 이거지. AO A 프라임 플러스 탄젠트 BO B 프라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탄젠트니까 이거 리미트로 보내면은 dv dx, 오케이? 얘분의 얘니까 플러스 du dx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유도를 했습니다. 자, epsilon xx는 du dx, epsilon yy,는 dv d. 자기 자신으로 자신의 방향으로 미분해주고 얘는 v는 x, u는 여기 y입니다. du dy, u는 y 방향으로 이렇게 미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du dy에 du dy. 찌그러지는 각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스트레인 3개를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럼 갬마 yx는 뭐냐? 그냥 우리가 yx는 같다고 그냥 놓겠어요. define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스트레인하고 스트레스하고 잘 맞아요. 왜냐면 스트레스가 시그마 xy가 시그마 yx잖아. 거기에 맞춰서 얘도 그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지. 오케이? 이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도입한 거야.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그 때문에 우리가 편리한 대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앞뒤가 맞게만 잘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스트레인을 정의를 했고요. 몇 가지 이제 코멘트를 하고 예제를 하나 풀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듈 2에서는 스트레인에 관련된 거 몇 가지 이제 리마크를 하고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shear에서는 우리가 이제 용어를 두 가지 말을 많이 써요. pure shear, 그다음에 simple shear. pure shear는 그림에 있는 위에 있는 거고요. simple shear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각도는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각도는 얘는 양쪽으로 똑같이 2분의 알파 돌아가지고요. 갬마 xy가 알파고요. 밑에는 한쪽만 돌았어. 얘는 안 돌고. 그러니까 단순한 거지. simple shear, pure shear. 뭐가 차이가 있느냐? simple shear는 잘 보면 여기 요거하고 요거의 합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2분의 알파, 2분의 1 퓨어 시어에다가 리지드 바디로 쭉 동굴을 더하면 얘는 얘를 캔슬이 되죠. 얘랑 얘랑 캔슬 되고 얘랑 얘 되면 애드가 되고 그래서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심플 시어는 퓨어 시어에다가 리지드 바디가 들어간 거를 우리가 심플 시어라고 한다. 이 용어예요. 용어. 퓨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리지드 바디가 타면 안 돼. 리지드 바디가 없는 거고, 리지드 바디가 있지만 한쪽으로만 이렇게 찌그러진 거는 이제 심플 시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2차원에서 스트레인을 정의를 했는데요. 이거를 일반 2차원, 3차원으로 확장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 입실론 xx는 du dx 또는 이거를 epsilon 1로 해봅시다. epsilon 1은 du1 dx1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epsilon 2는 du2 dx2 여기서 u1, u2의 의미는 알죠? ub라 해도 되고 이제 인덱스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 epsilon xy는 우리가 아까 2분의 1을 쓴다고 그랬어요. 2분의 1에 갯말을 쓸 때는 안 쓰고 du2 dx1 du1 dx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엡실론을 써놓으면 이렇게 정의를 하면 엡실론을 모든 게 다 맞아요. 입실론 ij는 2분의 1의 duj dxi dui dxj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한 게 딱 맞아. 그래서 왜 2분의 1을 쓰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엡실론 1, 2는 2분의 1이 아까 여기 정의대로 dux, du2, dx1, du1, dx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엡실론 2, 2 해볼까요? 3, 3 한번 해볼까? 엡실론 3, 3. 3, 3는 2분의 1에
du3 du3 dx3 du3 dx3 du3 dx3.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2분의 1을 스트레인처럼 2분의 1을 붙여놓으면 이 한 기호로 다 통합이 돼.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엡실론을 쓰는 게 갯말을 안 쓰고, mathematical description 할 때는 갯말을 쓰는 거는 뭐 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좋아요. 근데 2분의 1을 쓰면 이런 거 컨시스턴트하게 모든 게 다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왔다 갔다 쓸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일반적인 폼이에요. 요게 시그마 ij하고 얘하고가 완전히 1대1 매칭이 돼요. 얘도 텐사고요. 얘도 이제는 텐사예요. 갯말을 쓰면 이게 텐사가 안 돼요. 아까 왜 여러분 내가 얘기했냐면 벡터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벡터는 물리적인 방향과 크기가 있지만 또 벡터를 아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코오디네이트 트랜스폼에 대해서 그 컴포넌트가 A에서 B로 갈 때 어떤 룰을 따라간다. 코사인 사인처럼. 거기 되면 그건 벡터라고 해요. 그럼 텐사를 이제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는 텐사가 4차원 텐사 이런 거는 방향 뭐 이런 거를 정의하기가 어렵잖아. 그때는 어떻게 매스메티컬하게 정의를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제 텐사부터는 텐사 컴포넌트가 예를 들면 엡실론 ij 또는 시그마 ij가 A라는 코디네이트에서 B라는 코디네이트로 갈 때 어떤 룰에 따라서 딱 움직이면 그거는 이제 텐사라고 그래요. 텐사가 되면 좋은 게 많아요, 굉장히. 예를 들면 뭐 어떤 물리 현상을 말이야. 텐사를 쓰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물리적인 실험을 카티시안에서만 다 했어. 그래갖고 현상을 다 수학적으로 기술했어요. 딱 됐어. 그게 여러분이 텐사로만 잘 쓸 수만 있으면, 예를 들면 굉장히 복잡한 코디네이트,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난 오토고널 코디네이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물체에다가 금을 매겨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찌그러뜨려.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을 만든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원래 코디네이트가 굉장히 찌그러지겠지. 이게 난 오토고널 코디네이트가 돼. 여기서 뭔가를 기술해야 돼. 그러려면 식을 다시 유도해야 돼요? 유도 안 해도 돼. 텐사 폼을 원래 카티시안에 써놓은 게 있으면 이거를 코드에 트랜스폼하면 여기에 맞는 이쿠에이션을 그대로 갖다. 안 그러면 이거 유도하려면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텐사가 뷰티풀한 툴이에요. 이 텐사는 그 아인슈타인이 만든 거예요. 상대성 원리 설명하기 위해서 그 텐사 뒤에 가면 굉장히 아인슈타인 텐사가 있거든요. 뒤에 굉장히 그 상대성 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텐사를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매스메티컬하게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인을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인하고 분명히 스트레스가 있으면 물체에 스트레인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스트레인하고 스트레스의 관계, 즉 이거의 릴레이션,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를 constitutive relation, 또는 뭐 이퀘이션이라서 우리나라 말로 구성 방정식. 방정식을 쓰려면 여기다 이퀘이션이라고 써야 되겠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스트레스 스트레인 릴레이션이에요. 당연히 이거는 물질에 디펜던트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어떤 물질은 뭐 이렇게 당기면, 똑같이 당기면 얘는 적게 늘어나고 얘는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여기 이제 N 아이소트로픽이 되면 당기면 돌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물질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요거는 이제 렉처 노트 3에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하나를 풀어볼까요? 자, 그림에 있는 거는 undeform이 있고 deform이 있어요. 여기 deform, 여기 undeformed가 사각형이고요. 직사각형, undeformed가 정사각형입니다. 300mm에 움직이는 게 한 3mm 정도, 한 뭐 0.1%, 1% 이내의 변이가 있는데요. 이때 그
노멀 스트레인과 시어 스트레스를 구해보라. 에브리지라는 거는 원래는 수학적으로는 이 점점이 정의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평균적으로 같아. 이렇게 본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지? 에브리지라는 말을 쓴 거는. 자, 그래서 AD의 그 노멀 스트레인, 이쪽 방향의 노멀 스트레인은 어떻게 되냐. 원래 엄밀하게는 이제, 노멀 스트레인의 정의는 여기 다음 장에서 보면 요걸 보라 했으니까 원래는 요 AD가 AD 프라임으로 갔으니까 요 길이의 변화를 보는 게 맞아요. 엄밀하게는 맞으니까 일단 한번 봅시다. 그거 하고 정확하게 길이를 잰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계산한 거 요 AD가 AD 프라임 엡실론 YY를 이렇게 보는 거 두 가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계산해 볼 거거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봅시다. AD가 얼마예요? 길이가 250. 그 다음에 A 프라임, D 프라임을 보면 그 Y 방향으로는 얼마큼 줄었어요? 2mm. 그러니까 250 마이너스 2mm의 제곱. 그 다음에 X 방향으로는 얼마를 잡아야 돼요? 네? 3mm, 3의 제곱 빼기 250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냥 원래 길이대로 좀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7.93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와요. 시어 스트레인은 여기 심플 시어니까 이 각도만 계산하면 되겠네. 알파. 알파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제 탄젠트, 엄밀하게 계산해. 탄젠트 인버스. 엄밀하게 한번 계산해 보려고. 탄젠트 인버스의 AD 프라임. AD 프라임은 여기 프로젝션 한 거, 여기 프로젝션 한 거. 각도만 보면 되니까 프로젝션 한 거. 그 다음에 D 프라임, D 프라임. 여기서 요 거리. 오케이? 그러면 탄젠트 인버스에 250에 빼기 2. 그지? 이만큼 줄었으니까. 그 다음에 DD 프라임은 3이라고 그랬어. 요걸 계산하면은 0.0121 라디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몰 스트레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원래 우리가 아까 정의한 거 있지? 엡실론 xx는 du dx, 뭐 엡실론 yy는 dv dy 등등등. 갬마 xy는 여기 있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은 u하고 v를 xy 함수로 써야 돼. 써봅시다. u가 x에 디펜던트 해, 안 해? u가 x에 디펜던트 해, 안 해? u가 x에 디펜던트 하냐고. 안 하지. 왜냐면 이 점하고 이 점이 같잖아. 지금 안 움직이니까 x로는 없고 u가 있긴 있어. 시어기 때문에 y의 함수야. 그지? u가 y의 함수야. y가 0일 때는 u가 0이었는데 y가 250이 딱 되면 u가 얼마? 3이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의 함수? y의 함수야. 3 오버 250의 y의 함수야. 오케이? 그 다음에 v는 x의 함수야, 아니에요? v는 x의 함수가 아니지. v가 x 함수라면은 얘하고 요 점이 v 값이 달라야 되는데 똑같잖아. 그러니까 x 함수는 아니야. 얘는 뭐의 함수? 얘도 y의 함수야. 그지? 0에서는 0이고 y가 250일 때 얼마만큼 줄었어? 이만큼 줄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250에
y.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8.00 10의 마이너스 3승 y 이렇게 돼요. 자, 요 식이 요것만 구하면 우리가 요 포뮬라가 있으니까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엡실론 YY가 마이너스 8 10의 마이너스 3승. 겜마 XY 구하면은 0.012. 뭐 사실상 같죠, 두 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이렇게 구해도 돼요. 구하라 이러면은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돼요. 어?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이번 학기 하는 거는 스몰 스트레인만 볼 거예요.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스메디컬하게 이렇게 구할 거고 아까처럼 길이를 구해보라 그러면 여기 조금 더 맞지만 뭐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 이해됐죠? 아까 우리가 왜 무시를 했는지. 어? 스트레인을 정의할 때 길이의 변화를 길이가 사실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요런 컨트리뷰션들이 있거든. 이런 거는 다 무시가 돼요. 근데 비선형으로 가면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이번 학기는 비선형은 안 할 텐데 비선형으로 가면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돼.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 좀 어렵기 때문에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좀 보겠어요. 자, 아이소트로픽이랍니다. 아이소트로픽이고요. 위에서 P를 잡아 당겼는데 이 직육면체를 당겼고요. 위로 2cm가 늘었대요. 120cm 자리가 2cm가 늘었고 볼륨이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엡실론 XX, 엡실론 YY, 엡실론 GG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위로 당기는 거 줬고요. XY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단면적이 1cm, 1cm니까 그리고 아이소트로픽이니까 얘기는 뭐냐면 X방향으로 만약에 줄어들면 또는 늘어나면 Y방향으로 같은 만큼 늘어나고 줄어든다. 그게 바로 아이소트로픽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늘어난 양을 만약에 델타 하면 이쪽도 델타. 미지수가 하나가 들어오는 거고 조건이 하나 있지 볼륨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구해봅시다. 그래서 먼저 G방향, 이 그림이 아래에 있는데 G방향의 스트레인을 구하면 L분의 델타 L. 그래서 120분의 2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아이소트로피 때문에 그 X방향의 변화가 똑같을 것 같아. 그 얘기는 뭐냐면 X, Y방향의 길이가 1에서 1 플러스 델타 1에서 1 플러스 늘어난다면 만약에 네거티브가 나오면 줄어든다는 거고 볼륨이 같으려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겠지. 이쪽으로 늘어났으니까. 근데 어쨌든 델타를 놓고 합시다. 그래서 볼륨 before after를 구하면 before 120에 길이가 120이고 1 곱하기 1이고요. after 아까 120인데 이만큼 늘어났다고 그랬어. 그게 1 플러스 델타 1 플러스 델타 요게 같아야 되잖아. 그치? V before가 V after 이게 풀게 되면 델타가 마이너스 0.00823이 나와요. 그래서 엡실론 XX, 엡실론 YY는 원래 1cm가 기본이죠. 이게 델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0.00823 이 스트레인. 간단하죠?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다음 모듈에서 우리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모듈 3번에서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좀 보는데요. 이제 생각을 조금 넓히는 그런 의미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두 문제를 다룰 건데,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비틀림을 실린더 이제 여기 그림에 있는 실린더에다가 비틀림 모멘트를 걸어갖고 요 각도가 돌아가는 각도 델타 phi 이 끝에서 이렇게 돌렸잖아. 얘는 잡고 돌렸더니 15도가 돌아갔다. 겜마 세타지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 폴라 코디네이트 다 알지? 네? 세타
세타하고 G를 구하라. 이게 축방향이 G고요. 맨방향에서 X축으로 돌아가는 세타. 좀 상당히 어렵게 보이네. 그리고 여기 R은 T보다 충분히 크다. 그래서 굉장히 얇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막 아주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일단 그런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표면에서 원래는 굉장히 얇다 이러면은 모든 점이 거의 같이 돌아간다는 뜻이 이 두께 상관없이 다 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 잘 안 되면 바깥쪽만 생각해도 돼. 바깥쪽만 생각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좌표계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이제 폴라 컨셉 우리 안 배웠잖아. 그래서 상당히 좀 까다로워. 그런데 이제 실린더 같은 경우는 좋은 거는 실린더는 이 종이를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나와지지, 붙여지지. 근데 구 같은 경우는 종이를 이렇게 잘 접어갖고 이 평평한 걸 접어서 못 만들지. 뭐가 필요해? 스트레치가 필요해. 예? 그래서 그거는 지오메트리가 달라요. 지오메트리가 다르다고. 왜냐하면 구 같은 건 왜 다르냐? 원래 만약에 평면에서 직선을 이렇게 두 개 그어. 이러면 두 개 쭉 그어도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이걸 감아봐 그거를. 만나 안 만나? 자, 구에서 여기 이 구의 큰 원에서 직선을 그으려면 이 한 선에서 서로 수직인 걸 그으면 되잖아. 수직인 것을 올라가봐. 만나 안 만나? 구에서 만나 안 만나? 만나지? 이건 다른 서피스야. 그래서 복잡해. 그래서 이거는 developable. 전개가 가능한 거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냐면 잘라서 봐도 된다는 뜻이야. 구는 잘라서 보면 이게 이제 다 잘라서 보려면 스트레치를 해야 되는데 평면으로 만들려면 이거는 그래서 트릭은 잘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린더에서는 굉장히 앞으로도 우리가 이 트릭은 쓸 거예요. 실린더에서는 잘라본다. 그래서 언롤을 한다는 거지. 펼쳐본다는 거지. 잘라갖고 펼쳐보는 거예요. 펼쳐서 힘의 상태를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아까 여기가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가 L이고요. 여기가 10cm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Z 코디네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잘라. G를 잘라. 이렇게. 잘라갖고요. 이게 반지름이 R인데요. 2파이 R. 그러면 여기를 딱 잘라서 펼치면 2파이 R이 되잖아. 그치? 방향은 여기가 이제 R 세타 코디네이트예요. R이 아까 1m라는 것 같아요. 여기 L이 10m네. 10cm가 아니고 10m. 그 2파이 R 하면은 여기 2파이 미터가 돼요. 여기 길이가.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를 아까 잡고 있었거든. 잡고 있고 얘가 이렇게 돌았다 그랬잖아. 그게 몇 도 돌았다? 15도. 그러면은 얘가 돌면 이게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물론 안쪽으로 약간 들어오는데 이거는 무시해도 돼. 우리가 선형으로 보기 때문에. 오케이?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돼. 이해됐지? 안쪽으로 약간 들어오겠지? 근데 그건 무시해도 된다고. 스몰이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가 G 코디네이트고 세타 코디네이트니까 이쪽에서 요 각도를 재면 요게 뭐겠어요? shear strain이에요. 이게 알파야 이렇게. 이거는 탄젠트 알파예요. 여기가 아까 얼마냐면 L이라고 그랬어. 여기가 10m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 A점이 이 꼬리가 뭐가 이렇게 따라다니지? R의 델타 phi. 아까 요게 아까 5도라고 그랬죠? 15도. 그래서 탄젠트 알파는 그래서 L분의 R의 델타 phi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L은 밑에 10m가 있고요. R은 1m고 각도를 레디언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러면 0.0
026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점은 before, 요거는 after. 야, 여기서 중요한 트릭은 실린더에서는 여러분 잘라도 된다. 앞으로 또 잘릴 거예요, 나중에. 예? 나중에 실린더의 비틀림을 공부할 거거든? 그때도 잘라서 볼 거예요. 그러면 쉬워요. 아무거나 막 자르면 안 되고, 실린더는 잘라도 돼. 같은 거야. 왜냐면 이게 적어서, 자른다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걸 자르려고 하는 동안에 스트레스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다고 사실은. 그 힘만 그대로만 잘 걸려있으면. 여기 힘이 아까 쉬어 같으면 이렇게 걸려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게 계속 걸려있는 상태에서 잘랐거든. 계속 걸려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형상을 바꾸는데 내가 에너지를 안 걸어줘도 되거든. 스트레스를 안 걸어줘도 되거든. 그거는 이제 편하게 잘라도 된다. 다음 문제 하겠어요. 이제 조금 더 재밌는 문제. 재밌는 문제 많죠? 너무너무 많아.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너무 어려워, 그지? 적당히 재밌어. 나는 좀 내가 풀만한 것만 골라서 풀어. 여러분들은 이제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봐야지. 젊은 학생들이 머리를 확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구성방정식 다음 거를 하고 좀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약간 재밌는 문제라서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반대요. 반대 자중에 의해서 전체로 늘어나는 길이가 얼마냐. 요거를 보는 거예요. 요 문제를 이제 고른 의도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게 되는데, 포인트는 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인터널 포스가 유니폼하지 않다. 스트레인도 유니폼하지 않다. 점점이 변한다. 그렇지 않아? 밑에는, 제일 밑에 가봐. 제일 밑에는. 여기는 스트레인이 없을 거 아니야. 힘이 거의 안 걸리니까. 여기 가면은 이 자중을 다 받네. 그러니까 많이 늘어날 거, 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항상 헷갈릴 때는 리미트를 보면 돼. 제일 끝점하고 아래점은 상태가 같은 거 다른 걸 봐. 그럼 다르면 난 유니폼. 그러니까 난 유니폼하게 뭔가를 트리트를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늘어나는 길이를 구하려면, 일단은 우리 요런 기본적인 이게 베이식을 한번 살펴보면, 힘 변이 관계에 있어서요, 이렇게 유니폼하게 당겨봐. 그러면 이 늘어나는 길이는 델타는 뭐에 비례해요? 힘에 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고, 반면적에 반비례하고, 재료 강도에 영수 모듈라스, 강도가 아니고 영수 모듈라스, 종탄성 계수. 0이라는 사람 이름인데 길이 방향, 탄성 계수. 요건 여러분 알죠? 늘어나는 길이는 힘에 비례하고 원 길이에 비례하고 이거 혹시 배운 적 있나요? 고등학교 때? 안 배웠어요? 그럼 지금 배웁시다. 요거는 이제 엄밀하게는 이거하고 같아요. 보세요. 이거 남기면은 델타 오버 L은 1 오버 2의 F 오버 A예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스트레인은 1 오버 2의 시그마예요. 보통 이렇게 잘 안 쓰고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시그마는 2 엡실론 이렇게 쓰는 양이에요. 여기서 이게 다 유니폼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들어온 거예요. 알겠죠? 여기 구성방정식인데 이거는 단어 배우지만 미리 좀 당겨 썼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라서. 아마 보통은 이제 늘어나는 이거는 이제 힘은 늘어나는 게 힘에 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고 반면적에 반비례하고 재료의 그 stiffness 탄성계수에 반비례한다 이런 그 법칙. 요거로 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지금 말하자면 이 시그마 또는 걸리는 F가 유니폼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다룰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FL 오버 EA를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F가 F 오버 함수 또는 시그마가 시그마 오버 X의 함수예요. 자, 그래서 이퀄리브리엄을 이렇게 프리바디를 딱 잘라서 보면 W는 A, 로 A
GL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힘, 이게 프리바디야, 이게 프리바디. 이게 끝이야. 근데 그러니까 밑에는 0이고 위에는 F단 말이야. F 이퀄 W라는 말이야. 이렇게 변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통으로 놓고 아까 이 식을 적용할 수가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왜 이 문제를 여기서 하냐면 앞으로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좋은 문제니까 여러분 꼭 잘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메시지는 뭐냐. 이게 메시지예요. 이 문제에서 내가 주고 싶은 메시지는 유니폼하지 않기 때문에 we must consider infinitesimal element. 이걸 어떻게 자를 거냐면은 이렇게 자릅시다. dx. 좌표는요, 여기서부터 x예요. 그리고 면적이 a죠. 여기 area가 a니까 요게 a dx만큼 잘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데, 그 다음에 for which, 왜 infinitesimal 따르냐 하면은 a uniform force can be assumed. 무슨 얘기냐면은 요를 프리바디를 봅시다. 이렇게 프리바디 얘를. 얘가 dx고요. 근데 dx는 0으로 갈 거거든. 에? 여기에 걸리는 게 f 플러스 델타 f. 그 다음에 여기 f예요. 여기 사실은 걸리는 거는 로 a g 델타 x예요. 근데 0으로 보낼 거거든 지금. 어? 0으로 보내면은 위하고 f하고 위에는 f 델타 f고 위에는 f야. 이 f야. 근데 이 f가 0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랑 차이가 거의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리미트로 보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구간 내에서는 f가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리미트로 보낼 때. 이해됐어요? 그게 포인트야.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려면 두 가지 이제 스텝을 가지고 첫 번째는 그러려면 이제 F가 어떻게 걸렸는지를 알아야 돼. 예?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는 F는 F of X거든. 이거를 걸어갖고 요 델타 X에 늘어나는 거를 D 델타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적분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두 가지 스텝. 첫 번째 스텝에는 이제 일단 그래서 포스를 구해내야 돼. 포스를 구해내려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자, 포스를 구할 때,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가 G가 이렇게 걸려 있고요. 여기가 L이고요. 얘를, 여기서 X만큼 잘라봅시다, 이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프리바디를 아무 쪽이나 그려도 되는데 얘를 프리바디로 봅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L-X 이거는 지금 파이나이트한 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인피니테스말이 아니고 파이나이트한 거. 그래야 의미 있게 구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는 F of X고요. 밑에는 뭐예요? 0이에요. 0. 없어 지금. 프리기 때문에. 예? 끝단이기 때문에. 요게 트릭에 잘라갖고 밑에 보는 거지. 뭐 위로 봐도 돼. 위로 봐도 상관없는데 복잡해. 그럼 여기가 W가 뭐냐면은 로 A G에 L-X. 그러니까 F of X는 간단해요. 로 G A에 L-X. 이렇게 해야 돼. X가 F와 X의 함수로 이렇게 나이스하게 구해졌어요. 됐어요? 여기에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에요. 근데 프리바디를 잘 잘라야 돼. 예? 다시 인피니트를 따르면은 아까 이거니까 이건 F가 그냥 아래로 같아 하고 보면 되겠다. 그거지 새로운 정보가 없어. 여기 이제 파이나이트하게 딱 잘라놨어. 파이나이트하게. 그러면 WF가 딱 구해져. 자, F가 구해지면 이제 사실은 끝났어. 스텝 2로 넘어가면 되는데
스텝 2는 간단해요. 자, 이제 F는 알고 있지, 지금? 어? 그러니까, 걸리는 F는, 그러니까, F의 에버리지를 생각하면 2분의 1에 F 플러스 델타 F인데, 이게 0으로 갈 거니까 그냥 F로 봐도 돼요. as dx가 0으로 가니까. 자, 그러면은 dx의 만큼의 d 델타를 하면 dx에 걸리는 부분에서의 늘어나는 걸 d 델타라고 그러면 d 델타는 아까 걸리는 힘, 길이가 dx죠. 2의 단면적이 a. 그러면은 f of x의 dx의 2a가 되네요. 그죠? 이걸 이렇게 조금 더 쓴다면 d 델타의 x로 쓰는 게 좋겠네. x에 따라 함수니까 이렇게. x라는 위치에서의 인피니테스말하게 늘어난 이게 의미는 dx에 의해서 생기는 d 델타의 뜻이에요. 네? dx에 생기는 d 델타. 그러니까 적분하면 토탈 이거는 적분하면 돼요. 적분. 0부터 L까지 d 델타를 적분해야 돼요. 나머지 뭐 적분 과정은 간단합니다.